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주식인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미국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다들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지금 가격이 너무 싸졌기 때문에 관심 목록에다가 넣어 놓기는 했지만, 저는 지금 당장은 사지 않습니다. 뭐 제 채널을 지금까지 보셨던 분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뭐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사기 혐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번에 가이던스 제시를 안 했고 뭐 그런 것들, 이번에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것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도 안 사는 게 맞아요. 뭐 저는 철저하게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게 지금 주가 그래프를 보면은 너무너무 매력적이긴 하단 말이죠. 원래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게 대표적인 미국의, 그러니까 안전자산, 우상향만 하는 안전자산이었어요. 자, 이게 뭐 몇 달 전까지만 봐보면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우상향만 했었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기업이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졌어요. 단 며칠 만에. 이렇게 떨어져서 요 가격을 보면은 2019년, 2018년 말 고점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지금 7년 전 가격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러면은 이건 사실 너무나 과도하잖아요. 과도한 하락은 맞아요. 과도한 하락은 맞는데,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순매수한 종목 이번 주 8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헬스가 이렇게까지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원래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크고 미국에서 이런 헬스케어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핫한 그룹이 아닌, 기업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위에도 뭐 살벌하죠. 베어 3배, 네, 장기 채권 20년, 팡 3배, 네, 슈드, 뭐 메타랑 코인베이스는 뭐 슈드는 뭐 그렇다 쳐도 유나이티드 헬스가 8위에 있다라는 거는 정말 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주식 그런 뭐 스레드 같은 데도 그렇고 온라인 아니면은 종목 토론방 뭐 토스증권 막 이런 데나 어딜 가더라도 원래 이게 글이 올라오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다들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지금 뭐 도배가 돼 있어요. 공포에 사라 그랬다, 뭐 장기 투자할 거다, 바이더 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뭐 제가 이거는 길게 예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애초에 장기 투자자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일에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들어가는 사람들은 장기 투자가 안 될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이런 도파민이 엄청나게 분비되는 이런 상황에 하는 투자에 익숙한 사람들이 장기 투자자일 리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종목을 보면은 막 반도체 3배, 쏙슬 뭐 이런 거 해놓고서 하다가 나중에 물어보면은 그 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다들 장기 투자인데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없단 말이죠, 잘. 그리고 공포라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은 공포는 아니거든요. 공포 구간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 토론방들이나 이런 데 사람들 글 쓴 걸 보면은 공포가 전혀 없어요. 와, 지금 들어가면은 V자 반등하겠다라는 환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 그러면은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더 떨어질 거냐? 그건 모르죠. 더 떨어질지 어떨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그거를 뭐 안다라고 하면은 뭐,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기꾼이지 않을까요? 근데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옛날로 가보겠습니다. 요때가 작년 12월 달이네요. 12월 달에 620불 갔던 주가가 500불을 갔어요. 이거는 엄청 싸 보이지 않나요? 이거는 안 싼가요? 이것도 싸죠. 이렇게까지 장기 우상향하는 종목이 이게 500달러라고 그러면요. 요게 거의 1년 전, 1년, 3년, 2, 3년 전 주가랑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엄청 싼 거잖아요. 그러다가 가다 보니까
최근 주가까지만 볼 것도 아니라 약간 떨어지는 것 같다가 이날 엄청나게 큰 하락을 이뤘는데 자 420달러입니다. 그때 500달러도 싸 보였잖아요. 420달러는 안 싸 보이나요? 420달러도 싸 보이죠. 그리고 흘러내리다가 다시 또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하는데 300달러는 안 싸 보이나요? 300달러도 엄청 싸 보이죠. 그러다가 이 최저점이 한 250 몇 달러까지 내려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50달러는 안 싸 보이나요? 지금도 싸 보이죠. 엄청 싸 보여요. 싼 거는 맞아요. 싼 거는 맞는데 이 상황이면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 샀다가 물타기 하다가 물타기 하다 물타기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그 이렇게 댓글 쓰거나 토론창이나 이런데 막 이것 봐 오르지 막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은 여기서 산 사람들일 거예요. 여기서 산 사람들 아니면 여기서 산 사람들. 근데 여기나 이런 데서 물려있는 사람들은 뭐 공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다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분석을 하거나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차트만 봐도 지금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게 자, 요때 굉장히 장대 음봉이 나는데 이때 거의 그 전에 거의 없었던 수준으로 자, 앞서서 요만큼 정도의 이때보다도 이게 지금이 더 높네요. 하락이 있었던 게 거의 2019년 6년 만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했던 게 424불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424불도 거의 6년 만에 거래량이었는데 자, 그 다음에 300달러 갈 때에 이 음봉했었던 거래량이 이때 거의 2배가량 되죠. 거기다가 그 다음날 그러니까 최저점을 찍었었던 200 뭐 한 70? 요 정도 찍었을 때 거래량이 요 6년 만의 거래량보다 한 4배가량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트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제가 지금 10년 차트를 보여드리는데요. 10년 동안 이 정도의 거래량이 뭐 양봉이든지 음봉이든지 있었던 적이 없어요. 뭐 앞으로 가볼까요? 앞으로 가도 없어요. 사상 최고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터졌을 때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만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의 거래량은 그래도 꽤나 좀 지표로 삼을만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제 지난 영상들 중에 하나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옛날에 제가 크라우드 스트라이커가 이때 뭐 그때 뭐 보안이 뚫린 뭐 문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급락했었던 적이 있어요. 요때 제가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꽤 보고 네,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때는 들어갔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 테크주들이 다 같이 이렇게 우상향을 할 때였어요. 요때는 작년 여름이었으니까 다른 테크주들이 다 우상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만 조금 이상하게 빠졌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냥 실적에 훼손이 된 건 아니었었고 이런 이슈에서는 뭐 괜찮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들어갔었던 거고 뭐 이것도 뭐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 잘한 투자라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는 보면은 이때 굉장히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때 거래량이 터진 적이 있고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했었던 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뭐 이거는 그때 전체적인 섹터의 분위기가 그랬는데 자 유나이티드 헬스랑 비슷한 섹터의 그 종목들을 보면은 자 요거는 CVS 헬스입니다. CVS 헬스도 지금 작년 이거는 잠깐만 제가 너무 크게 보고 있었군요. 요게 2022년도부터 쭉 계속 우하향 그래프예요. 물론 작년 12월 말에 저점을 찍고 그거보다는 지금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긴 시계열로 봤었을 때 이 헬스케어주들이 좀 다운되고 있죠. 자, ELV도 보면은 헬스케어인데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지만 작년 9월 달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급락하는, 물론 최저점에서 좀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리고 휴메나도 23년, 24년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미국 의료보험주고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주들이 사실은 굉장히 장기적인 우상향을 하는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였었는데, 약간 전반적으로 섹터들이 지금 다 안 좋은 그런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약주들은 어떠냐? 자, 약간 제가 비슷하게 사례를 들 수 있는 게 화이자라고, 정말 우량주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주식입니다. 정말 탄탄한, 네, 정말 좋은 약들도 많고. 그런데 화이자가 사실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물론 코로나 약이 지금 뭐 판매가 안 된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워낙에 좋은 약들이 많기 때문에 화이자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자, 화이자가 2021년도에 61달러를 찍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왔는데, 자, 40달러. 40달러면은 요게 한 3년 전 주가인데 40달러는 안 싸 보이나요? 40달러 때 하다가 계속 주가가 흘러내려요. 그러면은 1년을 물타기를 하면서 버텼는데 30달러는 안 싸 보이나요? 근데 요때가 원래 화이자가 배당을 한 2%, 3% 이런 식으로 주다가 한 30달러까지 오면은 배당이 아마 4% 이상 됐었을 겁니다. 와, 화이자같이 큰 기업이 배당을 4%나 줘? 배당 받으면서 버틸 수 있겠다 라고 했는데 주가가 여기서 더 흘러내립니다. 올라가나 하다가 주가가 지금 더 흘러내려서 최저로 20달러를 잠깐 깬 적도 있었고 지금이 22달러예요. 자, 요때 24달러, 22달러 요때 나왔었던 얘기가, 이때가 진짜 배당률이 7%대까지 했거든요. 화이자 같이 좋은 기업이 배당을 7%나 줘? 와, 화이자 같은 거 배당 받으면서 버티면 되지 라고 말은 쉬운데요. 이거 정말 버티기 어렵습니다. 뭐 배당으로 받은 거는 이미 주가 하락한 걸로 다 이제 희석됐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화이자같이 이렇게 크고 좋은 기업이 주가가 이게 말이 안 된다, V자 반등을 할 거다 라고 해가지고 가까이서 보면은 작은 V자 반등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머크 같은 기업은 어떠냐? 머크도 24년도부터 흘러내리는 느낌이 있죠. 머크도 굉장히 대표적인 우상향인 종목인데 머크도 24년도부터 흘러내리고 있고, 모더나, 코로나 때 가장 핫했던 기업인 모더나는 21년도에 거의 500달러까지 갔었다가 지금 24달러입니다. 장기적으로 엄청난 우하향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자 500달러까지 갔으니까 200달러는 안 싸 보이나요? 100달러는 안 싸 보이나요? 네. 60달러는 엄청 싸 보이죠? 근데 얘가 지금 24달러예요. 500달러 갔었던 게. 자,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굉장히 핫했었던 노보노디스크를 보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도 24년부터 흘러내리고 있어요. 비만약이 엄청 핫했었는데 24년부터 흘러내리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24년도부터 뭐 제약주나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이 다 안 좋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때 뭐 나스닥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약간 섹터 자체가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요게 전 트럼프하고도 연관이 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가 약값에 80%를 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값이나,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약간 좀 그 서민들의 편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뉴욕이라던가 캘리포니아라던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실 요즘에는 좀 더 잘 사는 그런 IT 직종인 사람들이 많은데, 약간 그 서민들인 막 이런 사람들을 좀 더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게 뭐 의료비나 헬스케어 이런 거라는 말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헬스케어 기업들이 물론 그렇게 하면 껴맞추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막 오바마가 연속 집권했었을 때 헬스케어 막 그때 오바마 케어 한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때려잡겠다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오바마 때 헬스케어 뭐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엄청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트럼프 때는 뭐 관세 전쟁도 있긴 했었지만 트럼프 때는 헬스케어나 바이오들 이런 주가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바이든 때 또 예, 요때부터 바이든 때죠. 바이든 때 또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이 주가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서 2024년에 약간 하반기 이제 8월 막 이럴 때부터 트럼프가 되는 게 거의 확실시가 되면서부터 이런 바이오나 이런 헬스케어 주가들이 좀 흘러내린 경향이 있죠. 그리고 약간 껴맞추기는 할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이런 헬스케어 이런 거에 안 좋은 거예요. 미국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러겠죠. 자, 그러면은 언제 들어가냐? 그럼 뭐 언제 들어가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언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기업의 주가일까요? 요거는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입니다. 자, 메타 플랫폼스가 코로나 때 최고가 거의 한 380달러, 400달러 정도까지 갔다가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요때 보면은 이렇게 장대 음봉이 엄청나게 크게 하락을 하면서 요때 거래량이 터지죠. 요건 되게 안 좋은 신호거든요. 이렇게 터지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사람들이 대응도 못해요. 그러다가 자, 요렇게까지 올라갔었던 메타처럼 탄탄한 기업이 이렇게까지 떨어집니다. 요때만 하더라도 400달러에서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거의 40%가 떨어졌어요. 요거 안 싸 보이나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바이더딥이라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요, 심리가. 그러다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짜 공포가 뭐냐라는 거예요. 진짜 공포. 자, 이때 들어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희망 고문이 계속 있으면서 정말 사람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물타기 해가지고 물타기 하다가도 더 이상 물타기 할 돈도 없는데 갑자기 한 1년 정도 이 하락을 거쳤잖아요. 이 하락이라는 게 거의 400달러에서 129달러까지 왔었으면은 거의 뭐 얼마인가요? 한 70% 빠졌나? 뭐 이 정도 되는데 이러다 갑자기 요날 하루가 요거보다 작아 보이지만 이게 제 기억에 22%인가 하락을 했을 겁니다. 게다가 이때보다 거래량도 늘었어요. 그죠? 이 장대 음봉, 이 음봉이 여기선 작아 보이지만 이거보다 더 크거든요. 심리적 저항선인 자, 이때가 한 120달러 정도 됐다가 100달러를 깨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80%가 마이너스까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니면은, 뭐, 물타기를 계속 했으면은 대부분 60%막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됐었을 텐데,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사람이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못 버티고 그래도, 진짜 힘을 내서 이것도 바이더딥이야 라고 했는데 요게 더 떨어져요. 야, 근데 요게 짧아 보이지만 일주일을 이거를 버틴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88달러까지 내려온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가격 맞아요. 근데 이러고 나서 이때부터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하는데 이 반등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언제 들어가는 게 맞냐? 이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요때 보면은 그래도 평탄한 거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때가 엔비디아랑 다른 여타 빅테크들이 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요때 2월 1일인가 요때쯤부터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이때부터 상승을 합니다. 근데 요때가 되면 어떡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장대 양봉과 이거를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전에 불과 얼마 전에 88달러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때 들어갔었으면 2배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들어가려면 이때 들어갔었어야지. 근데 이 오랜 하락의 끝에서 다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트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메타가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다시 또 이때 가격의 2배까지를 회복을 했는데 이거를 버틸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나이티드 헬스가 이거 좋은 가격 맞아요. 근데 이때도 사람들이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했고 400달러 때도 300달러, 350달러 때도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했고 300달러 때도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역대 최고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타나는데 바로 들어가는 거는 이건 거의 도박이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V자 반등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주식으로 만약에 돈을 번다라 그러면은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거 길게 못 가져가요.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되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보면 말만 그렇다니까요. 길게 가져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상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워렌 버핏도 아니다 싶으면은 손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10년 가져갈 주식이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10년 투자하는 거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좀 진정이 되고 뭐 트럼프의 말이 바뀌던가 아니면 유나이티드 헬스에서 이번에 가이던스 철회했잖아요. 가이던스를 잘해서 실적이 잘 나오던가 어쨌든 어떤 호재가 나와서 장대 양봉과 같이 뭔가 이렇게 좀 올라간다. 뭐 그러지 않고 너무 올라와 버려고 하시면 안 들어가겠지만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일 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확실한 신호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때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역대 최고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을 그렸는데 요 하루 뭐 아니면은 아까도 보지만 모든 종목들도 여기서 데드캣 바운스는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는 거는 저는 이건 도박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포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도 그러니까 게시판에 가보면 사람들이 공포가 없다니까요. V자 반등에 대한 기대감과 환호만 있어요. 그건 공포가 아니에요. 진짜 공포는 계속 끝없는 희망 고문으로 흘러내리다가 장대 음봉을 몇 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2차 전지 보면은 2차 전지 잠깐 봐볼까요? 2차 전지가 뭐 최고가는 4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 이번에 10,000원을 깼잖아요. 이 지지부진한 이 우하향 이거를 겪으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게시판에 글도 잘 안 올라와요. 물론 이제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으니까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옛날만큼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한 하락이 진짜 공포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네. 최고가가 4만 원인데 3만 원은 안 싸 보입니까? 2만 원도 싸죠. 10,000원 얼마나 싸요. 네? 그러니까 때마다 가격 얼마 오면은 뭐 전재산 올인한다. 가격 얼마 오면 전재산 올인한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았단 말이에요. 아직도 있어요. 10,000원 깨면은 들어간다. 어지가 저점이다. 근데 저점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제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라갈 수도 있죠, 당연히. 너무나 좋은 가격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격에 들어가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 가격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이 가격에 들어가면 좋기는 하겠죠. 근데 이런 투자로는 제 생각에는 오래 하는 투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진짜 장기 투자하고 오래 그러니까 이거를 또 가치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치 투자하고 오래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이렇게 반응은 안 할 거예요. 제 생각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짜 돈을 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게 그렇게 딱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많은 경우가 주식으로 한 2-3배 벌었다가 깡통 차는 사람들 많거든요. 진짜 막 뭐 10배까지도 먹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깡통 차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도박을 할 때 처음에 돈을 따게 되면 그게 최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돈을 버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정석적이고 이렇게 좋은 투자가 아니면은 그 이후로가 평생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안 좋다라고 봅니다. 물론 사람들의 투자 철학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저의 투자 철학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누군가 이런
이런 것만 귀신같이 잘해가지고 잘한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또 너무 떨어지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섹터가 전반적으로 같이 좀 올라오는 모양새를 보이고, 그리고 역사적인 거래량이 터지면서 떨어졌는데 좀 이 사람들도 물론 뭐 프로그램 매매가 많겠지만 이렇게까지 떨어지면서도 이렇게까지 던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 뭐 아니면은 몇 주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벌써부터도 이게 하루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거봐 내가 오른다 그랬지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최소 5년 투자할 거라면서요. 근데 왜 하루 올라가고 그런 거에 일일비 하나요. 그러니까 그랬으면은 그냥 뭐 올라가든지 말든지 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봐 내가 올라간다 그랬지 하루 만에 지금 상황에서는 1% 정도 오르고 있는데 그렇게 할 뿐이면 애초에 이걸 오래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나 아니면 뭐가 정책이 바뀌거나 뭔가 호재가 있었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내 소중한 돈을 이런 식으로 도박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해요.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장기적인 투자로는 아무튼 뭐 제가 알기로는 좀 아닙니다. 네, 아무튼 오늘 얘기한 거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차트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졌는데 들어가는 거는 일단은 이건 정말 위험 신호다. 그리고 이 유나이티드 헬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것들이 다 이런 하락을 맞고 있기 때문에 섹터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이 종목만 그렇다라고 하면은 바이더 딥을 해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섹터 전반적으로 약간 비슷하게 이런 측면을 보이기 때문에 이건 좀 제가 봤을 땐 좀 위험해 보인다. 그리고 진짜 공포는 이런 급락이 아니라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내리고 한 1년 넘게 2년 넘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장이 진짜 공포다. 그리고 요 끝에서 장대 음봉까지 맞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멘탈이 버티지를 못한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 신호가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다. 소중한 돈이니까. 차트 분석이 아니라 저는 실적 보고 투자하잖아요. 아니면 실적이라도 잘 나오는 거라도 좀 보고 들어가면은 좋겠다. 저도 제 말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뭐 인간 지표나 심리 지표를 본다 그래도 지금 사람들의 심리로는 한국인들의 심리를 보니까 이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가 이때 뭐 80% 이렇게 빠지는데 이거는 뭐 펀더멘털 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지금 너무 좋은 호재와 이런 것들이 터져 있는 좋은 주식도 많잖아요. 지금 엔비디아, 사우디하고 뭐 이렇게 대박 났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너무 좋은 주식들이 많고, 뭐 코인베이스 같은 거는 S&P 500에 편입됐고, 이렇게 좋은 주식이 많은데 굳이 이런 위험 감수를 해야 되나? 기존 주주들이면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에서 이 유나이티드 헬스 가지고 계신 분의 대부분은 지금 최근에 다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재미없게 해야 됩니다. 재미없게. 우리는 본업이 있고 투자는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거지 도파민 매매를 하면 안 돼요. 그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도파민 매매로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정말 재미없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저도 도파민 매매 다 해보고 인버스도 해보고 몇 배짜리도 해봤는데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오래 하는 매매는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는 재미없게 하자라는 게 저의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